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명리에서 실제 꽃이에요, 이게. 이게 직업을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나중에 굉장히 그 어떤 사주의 그력을 판별하거나 뭐 재물운을 판별하거나 모든 것에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처음에 공부를 하면 그래요. 사람이 저 사람의 직업을 때려 맞추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딱 집중해갖고 부동산 하시지요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아닌데요 뭐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러면 공부가 덜 됐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뭘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기를 많이 하게 돼요 원래.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는 진짜 눈에 핏줄 트지게 막 공부를 해가지고 어느 손님 딱 팔자를 보자마자 직업을 맞추려고 그게 이제 명리 쪽에서 이제 공부하는 논리인데 그거를 이제 한층 하다 보면 나중 되면 야 이게 팔자가 이게 똑같은 사주라도 직업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걸 또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리 되면 이제 직업론에 있어서 맞추기 쪽으로 안 가고 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직업을 얼마나 잘 살려가지고 뭐 사업이 되든 직장이 되든 성공할 건가를 또 보게 돼요. 그러면 뭘 본다? 대운과의 관계성을 많이 봐요. 그래서 주제가 직업론과 뭐랬죠? 플러스 대운의 분석이라고 해놨죠.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대운의 분석으로 넘어가고 손님을 좀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떨 때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직업이 뭔지를 아예 그냥 물어보고 그 직업에 맞게끔 대운의 흐름이 잘 가고 있느냐를 또 점검해 보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이 경력이 쌓이면 노하우가 조금 축적돼요. 근데 진짜 옛날에 제가 재산 선생님이나 뭐 이런 대가들의 제자분들을 만나 뵙고 이게 사주를 보면 그분들은 경력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직업을 뭐 이렇게 때려 맞추려고 안 하고 대체적으로 다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는가 물어보고 대운을 딱 보면서 네가 선택한 직업은 맞긴 맞는데 잘 안 될 건데 하면서 한마디 뚝 던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된 고수의 단계로 갔을 때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뭘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필드에 나서서 경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대로 직업을 한번 꼼꼼하게 분석하는 게 사주 8글자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꿰뚫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공부가 돼요. 그게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직업론은 음양도 공부해야 되고, 오행도 공부해야 되고, 육치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12신살, 12운성, 뭐 이렇게 각종 공부에 필요한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직업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명리의 기본 이론을 다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론이 꽃이라는 거예요. 직업론 공부가 잘 돼 있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공부의 논리를 깨뚫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론 공부만 하다가 정체가 돼가지고 이론 공부가 잘 됐는데 막상 사주를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결국 그분들은 나중에 돌아가면 있죠. 직업론 공부가 야물게 되면 그 이론을 실전에 이렇게 해석하는 노하우가 축적이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직업론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저께 이제 그저께인가에 돌아온 분인데 요 사주입니다. 대운이 이제 자대운이에요. 자대운. 그러면 이게 월지가 묘월의 개수죠. 묘월의 개수는 우리가 육친으로는 이게 뭐죠? 음, 식신이죠. 이걸 이제 격이라고 붙이죠. 격. 격을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격이라는 거는 원래 그 사람의 월지에서 봅니다. 월지.
태어난 그 월지가 그 사람의 격으로 보는 거예요. 이 격이 뭐냐? 그 사람 사주의 일종의 뼈대와 같은 거. 뼈대. 일종의 척추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과 일간의 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뼈대나 척추가 얼마나 이렇게 반듯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떨까요? 생활하는 환경이 좋아지겠죠. 잘 걸을 수도 있고. 이게 좀 삐딱해버리면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묘울의 개수는 식신격으로서의 격이 딱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 식신이라는 요 환경을 직업론을 분석할 때는 요게 일종의 직업궁으로 보통 많이 봅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OT. OT라고 하잖아요. OT. 부담 없이 들었어. 다 정리합니다. 예, 그리고 계획은 3개월인데, 뭐 2달? 2달 반이면 이거 다 끝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이제 음양오행이나 육친, 십성에 대한 부분이나 십이운성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좀 이렇게 보다가 선생님들이 기초나 기본 이론이 부족하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면 그냥 2판, 4판으로 보면 돼요. 그냥 미쳤다 생각하고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갖고 계속 지어 짜들면서 공부해가지고요. 반복해가지고 해독수를 돌려버리면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해돼요. 명리는 이 기초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응용을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고급 단계다 할 때, 사실 기초와 고급이라는 게 뭔가 딱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팔자 분석할 때 기초로도 다 보고, 때로는 고급 기술을 구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3 문제인데, 고등학교 3학년에 입시 문제라고 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중학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중학교 수학으로도, 중수로도 고3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아마추어 틱해서 그렇지 답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이게? 예. 이 티처스에 나오더라 아닙니까? 수학 1타 강사가 문제를 딱 갖고 왔는데 걔가 중학교 1학년 수학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문제를. 그게 역학이에요. 기초가 야무지기만 해도 2단계를 안 넘어가도 어느 정도 풀어요, 이게. 그거를 풀 수 있다는 걸 내가 몇 가지 보여줍니다. 이거는 자 식신격이라면 격이 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좀 이해가 되겠죠. 식신격은 순수하게 격만 딱 봐버리면 식신은 뭡니까? 식이 밥식자를 쓰거든요. 이 식신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먹는 신이잖아요. 먹는 거. 그래서 뭐 음식을 먹는다 또는 이제 이 식신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재주나 능력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중심으로 밥벌이를 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리고 식신이라는 것은 좀 더 뭐가 있냐면 이 개수는 음이고 이 토끼 묘자도 음이란 말이에요. 음하고 양이 섞이면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음과 음이 볼 때는 식신이 음이죠. 그러면 오행적으로 볼 때는 음양은 이게 음양 관계는 짝이 되는데 음이나 양양은 한쪽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음양이 안 맞으니까 한쪽이 쏠려버리거든요. 이게 뭔가 기운이 수가 목을 보면서 기운이 쏠려버렸죠. 이런 관계에서의 식신을 역학에서는 뭘로도 보냐면 연구력이 있다라고도 보는 거예요. 한쪽에 쏠려가지고 뭔가 집중하는 거 있죠. 그러면 연구력으로 뭔가에 집요하게 파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도 볼까요? 장인 정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을 구성할 때 뭔지 몰라도 식신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장인 정신을 발휘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을 부려먹는 사람이죠. 맞죠? 이게 식신이죠. 그러면 적어도 명리학에서 식신이라는 육신을 공부하면 그게 격이었을 때 직업궁을 봤을 때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공부 따로 되고 실제 우리가 사주 해석이 따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하면서 이해하면서 용용 선생 이해하면서 있죠. 예? 중학교 수준으로 고3 문제를 풀듯이 있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자꾸 왜 그런가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기운이 한쪽으로 쏠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으면, 야, 이 사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재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면 창의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에서 유를 만들고, 자, 오행에서 물이 목을 만들어낸 거죠. 무에서 유가 됐죠. 창의력과 창작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또 뭘 만들겠습니까? 장인정신의 연구력이 있고, 무에서 유를 만들면 글 같은 거 잘 쓰지 않을까? 그러면 교육 필설 이래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난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은 막 일찍 정리를 해야 돼. 그냥 공인중개사 공부하든지, 예, 타로 카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맞죠? 이거 등산하시거나 산에 가거나 목욕하실 때 딱 탕 안에 들어가가지고 교육 필설 씩씩 하면서 이렇게 좀 공부 좀 해보이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교육이 왜 필설입니까? 필설이 뭐냐? 말로 먹고 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신살을 보는 거예요. 신살. 이 토끼 묘자의 상 있죠? 토끼가 이렇게 귀가 이렇게 넓어갖고 토끼가 이렇게 얼마나 이쁘게 생겼습니까? 귀가 이렇게 꽂자 이렇게 해갖고 예쁘죠? 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그냥 보고 예쁘다 이걸 뭐라 보죠? 도화. 그러니까 좌우묘유가 원래 도화의 인자로 보잖아요. 그럼 토끼 묘자는 정통 도화. 예쁘게 꾸미고 붙인다는 거죠. 토끼 묘자는. 토끼처럼 예쁘게 꾸미고 붙이는 인자. 예, 그러니까 뭐가 또 있겠습니까? 이 토끼처럼 예쁘게 붙인다. 잘 생각해보면 이 플레이보이의 상징이 또 토끼죠. 뭔가 예쁘게 이렇게 꽃이고 탁 이렇게 꾸미는 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디자인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예 창작, 예술, 디자인, 제주 능력인데 이 오행에서 또 목이죠. 목과 관련된 거, 목은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토죠. 그러면 토목, 건축도 넘어요. 토목, 건축, 디자인, 설계, 이 다 넘어가죠. 그러면 교육, 필설, 디자인, 토목, 건축, 설계 다 넘어가죠. 그러면 또 쌤들이 막, 아니, 뭐 다 하겠네. 다 하겠어. 또 이래 또. 예? 진상들 하면 좀, 뭐 다 하겠네. 다 적어줘도 피할 때가 있다니까요. 다 적어줘도 한 20개씩 적어줘도 피할 때가 있어요. 아, 참. 그러고 활차가 다 인간이 똑같이 안 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글자에서 올 수 있는 범주가 딱 있다. 거기에 이제 주변은 안 보나 가면 주변은 또 봐야 돼. 간섭자를. 여기 자수가 딱 있으면 자묘형이죠. 그러니까 신살도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무엇을 형사를 또 다룬다는 거예요. 형은 뭡니까? 자르고 붙이고. 근데 토끼 묘자니까 묘가 을이잖아. 이게 뭐 같이 보입니까? 을목을 자르고 붙인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고 붙이는데 을목을 자르고 붙이는데 뭐 1번 라면, 2번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머리카락. 라면을 자르고 붙이고 우동 삶아 먹고 이게 아니고 이 자수가 끼치는 형살이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형을 가하는 거잖아. 이게 뭐가? 묘. 이 자묘라는 게 이렇게 형하는 건데 여자가 물으러 왔다. 그러면 개수가 자수의 록을 보면서 자묘가 형을 건들고 있으면 근데 아줌마가 딱 왔어. 근데 토끼처럼 머리 탁 예쁘게 갖고 아줌마가 이렇게 탁 이렇게 왔어. 그러면 미용실 하지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왔는데 뭘 할 거고, 뭐, 토목 건축사입니까?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남자가 이리 물으러 오잖아요. 남자가 이 미용실을 하는 건 또 드물어. 근데 왔는데 사람이 투박해 보이면 뭘로 갈까요?
건축 토목이라는 게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붙이고 뭔가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건축 토목이면 뭡니까? 인테리어가 딱 나와야겠죠. 지금도 줌 수업 쌤들 지금 얼굴 안 봐서 그렇지. 지금 멘붕이 와갖고 이 수업 괜히 들은 거 아이가. 이래 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다 보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확장하는 연습.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연습하면 눈에 티 나오게 안 보겠습니까? 이걸 자꾸 연습하나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겠죠. 이게 뭔가를 하나씩 이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살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12운성도 좀 습득이 되고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분이 원래는 뭘 하셨냐면요. 토끼 묘자의 기운을 써가지고 원래 본래의 직업은 뭐였냐면 이제 그 실내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예, 그냥 실내 인테리어를 하시다가 이제 한번 막 해놨는데 막 미수금이 생기고 막 이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건축 경기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돈을 못 받고 하니까 맞들이 치 아프고 요 토끼 묘자를 써갖고 뭐 했냐면 이제 식당 쪽으로 간 거예요. 식당.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다루는 거 있죠. 그 분야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지. 근데 이제 대운이 이 대운인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아, 선생님이 음식을 다루는 장사나 혹은 건축이나 토목계통의 인테리어를 한 것은 팔자에는 맞다. 단, 사주 운명에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른다 해도 히트곡이 안 나오면 고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대우는 동짓달에 깡깡 얼어붙은 겨울에 이 토끼묘자가 얼어버린 거예요. 자가 묘를 보면 계절적으로 보면 봄의 물이니까 봄의 물인데 겨울 대운이죠. 자는. 자, 대운은 나중에 제가 속 설명할 건데 대운은 먼저 계절로도 많이 봐요. 그래서 대운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계절적인 감을 보고 두 번째는 음양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대운의 오행을 보고 대운의 육친을 보고 그 다음 신살과 십이운성을 본단 말이에요. 이분 뭔 뜻입니까?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은 육친만 보면 안 됩니까? 이것도 제가 예전에 그 강의할 때 정광격이 사기 잘 당한다고 한 거. 이것도 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수업 길어지는 거예요. 육친만 보지 말랬죠. 그러니까 육친에 너무 속아버리는 거예요. 야, 정관대운인데 막 이렇게 뭐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인성대운인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인성대운에도 사기 당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육친에 뭐 너무 많은 걸 매몰되는. 근데 실제 그 사람을 그랜드한 환경으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팔자라는 거는 생물과 같거든. 생물이 잘 성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 생물이 잘 살 수 있는 계절이 중요해요. 계절이. 음.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기초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뭡니까? 봄이라는 계절에 태어났다. 나는 물이다. 물이 보면 뭐 하겠노 이거예요. 수생목, 나무 키우는 거야. 근데 대운이 겨울이 왔다. 겨울에 물은 얼어버렸다. 얼은 물을 토끼 묘자에 물을 주고 있네. 그럼 1번 깡깡 얼었던 동짓달에 꽃에 물을 주면 1번 꽃이 잘 자란다. 2번 꽃이 얼어버린다. 분명히 1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나는 안 좋아하는데부터 시작해가지고 1번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안 돼. 겨울에 동짓달에 물 떠놓고 가갖고 꽃에 물 주보라는 거예요. 겨울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대운에 봄에 이건 비와 이슬로 봐도 되고 물도 되지만 토끼가 얼어버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사주 원명의 직업은 잘 맞으나 운이라는 큰 환경이 동짓달의 기운을 만나 꽃이 얼어버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업을 했으면 실패수가 있고 직장 다니면 밥그릇이 얼어붙으니 입맛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때릴 뿐 거죠. 그러니까 뭐다? 망한 거예요. 망했어. 망해갖고 온 거예요. 망해갖고. 결국 이 사람이 이 수가 왕한 거예요. 수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 팔자의 동지달의 기운이 와서 물이 얼어버렸으니 얼어버, 얼어버린 이 물을 따뜻하게 보존하려고 하면 뭐가? 하나, 토의 기운이 강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선생님은 만약에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을 하거나 활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하기운이나 토가 강한 곳으로 가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자묘, 기술이나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셔야 승부가 난다. 이래 때리 부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려고 한다? 안 그래도 취업을 했는데 해가 두 개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불기운이 가장 강한 창원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필시 그대가 창원에 간다면 창원의 밀양 박씨를 만나라. 빽빽한 밑자에 벼장자. 창원 다음으로 학위가 강한 곳 밀양의 박씨 처자를 만나라. 이 토끼 묘자잖아요. 박씨 처자를 만나라. 박은 뭐다? 나무 목기죠. 그러니까 창원에서 박씨 처자는 목과 하의 기운을 많이 주죠. 식신이 살아나고 따뜻한 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여자. 아니면 여자가 어떤 여자 만나면 좋을까요? 이게 수가 왕하니 수를 껴안을 수 있는 매산자가 들어가는 성씨 있죠. 최씨를 만나라. 전두환, 전두환, 전두환인지 뭐, 전자, 밭전자를 만나라. 필시 창원인 여자를 만나요. 창원에 사는 여자. 네. 근데 내년이 무슨 운입니까? 을사년이죠, 을사년. 천을 귀인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뱀사자가 정제죠. 하늘에 을목이 떴죠. 그럼 을사년에 요 귀인에 앉아있는 사중병화가 내 처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을목을 달았죠. 신사를 공부해야 돼. 새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타지에서 만난 새로운 여인이 들어오니 을사년에 창원에 최씨나 미랑 박씨 중에 선택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필시 발복을 한다고 보죠. 이 역학은 이렇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삶의 돌파구를 나갈 수 있는 방향까지 제시해 주는 게 아주 고급 상담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라는 게 있어요. 기. 기가 뭐냐면 팔자를 타고 났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인기의 근원은 뭐 식상은 재주가 되지만 내가 남들에게 인기를 끌어모으는 거는 보통 관이에요. 관. 그 다음에 뭐 재로 봐도 돼요. 재성도 봐도 되는데 인기는 관과 인기는 일종의 인덕이에요. 인덕. 사람의 덕을 많이 보는 거고 근데 내가 좀 인덕이 부족하거나 운이 부족할 때는 무엇을 활용해야 된다? 지기, 지기. 맞나? 땅지자죠. 지기, 야, 참,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참, 내가 요새 좀 많이 슬퍼서 내가 몸이 안 좋아하고. 이 기자는 내가 지기, 땅의 기후. 이게 뭐죠? 풍수. 풍수도 기본은 바람과 물이죠. 바람과 물이 흘러가는 곳인데 가장 기본 바탕은 오행이에요. 목화토금수. 인기, 지기, 그 다음에 천기. 하늘이 내린 기구는요. 사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천기 정도 되려면 대통령이 되든지, 뭡니까, 그거. 아주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박세리가 되든지 있잖아요. 손흥민처럼, 진짜, 월드 클래스는 천기를 논하는 거고,
우리는 인기만 있어도 먹고 살아요. 자기 팔자에 인기가 있고 운에서만 보조가 잘 되면 요걸로도 가는데 이게 부족할 때는 이 지기를 좀 활용할 줄 알아야지. 내 팔자에 맞는 곳이 어딘가 있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직업도 그렇고 대운도 그렇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잘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혹시 사는 데가 어딥니까? 라면 딱 맞는 데 살아요. 희한하게 딱 그 사람 운명적인 발복지, 발원지에 가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수가 부족하면 진짜 해운대 살더라니까요. 목기가 부족하면 또는 목이 나한테 용신이다. 그러면요, 동래구에 딱 앉아 있어요. 동래구 있죠? 동력동자. 예. 근데 내보고 그 예전에 그 도사님이 동력동자 붙은 곳에 가거나 살게 된다는데 나는 동래구로 봤거든요. 근데 알고 내가 어떻게 가니까 동삼동이더라고. 영도 동삼동으로 가버렸잖아요. 동삼동. 아파트 이름은 또 일동 미라주고. 그때 당시에 처음은 동삼주공, 일동 미라주 이랬또 갑니다. 그 도사님도 신기하죠. 그분은 뭘 받겠습니까? 내가 하도 멋이 안 풀리니까 이거라도 뭘 보고 대충 보신 거예요. 아, 왜냐하면 제가 이 대지해자가 있으니까 해중의 갑이잖아요. 이게 바닷가잖아요. 영도에 갑목을 쓰는 동네로 간다고. 이게 영도구 동삼동이잖아요. 이런 게 보면 옛날 선생님들이 한 칼을 쓸 때 보면 이런 칼날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업론이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 딱 맞다 해도 그 직업이 바로 뭔가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 이런 경우는 뭡니까? 묘월의 개수인데 수생목을 해서 나무 키운다. 그럼 나무가 꽃이 활짝 피려면 우리 언제입니까? 여름을 만나야겠죠. 근데 여름 중에서도 언제? 오가 오면 좋는 거예요. 오가. 왜 오가 오면 좋냐? 이때 12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묘에 하늘에 올리면 뭡니까? 묘를 천간에. 을이죠. 오대운이면 뭡니까? 을이. 장생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봄에 태어난 물이 나무에 물을 주고 여름 연천 오대운을 만나서 을목인 하초가 꽃을 피우면서 장생해버렸죠. 이때 발화, 꽃이 확 피는 형태를 을이 오를 봤을 때 발화, 꽃이 피어버리죠. 이럴 때 사업 재산을 크게 키우는 거예요.